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두께는 한 이 정도 되는군요. 이 고구마 줄기처럼 헛소리와 망언이 줄줄이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여기 몇 걸음 가면 여기 외교부 청사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문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김정숙의 기억자도 없고 기내식 값으로만 6,290만 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밥 먹을 때 창문 열고 그냥 막 5만 원짜리 막 뿌리면서 다녔나요? 우리는 예. 우리 국민들은 예. 기소하는 날 방송 내려왔어요. 예. 근데 이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말이 나왔으니 분명하게 일러두겠소이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이 고구마 줄기처럼 헛소리와 망언이 줄줄이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갔다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영부인 단독 외교.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외교부 차관했던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대담 주고 받는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서 첫 무슨 뭐 영부인 외교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한번 탁 터치하고 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정식으로 확 물어가지고 문재인이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와이프에 대해서 이거를 첫 영부인 단독 외교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팩트가 일단 틀려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첫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닙니다. 보수 대통령의 부인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네 직계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DJ 때 이호 여사가요. 미국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이호 여사는 분명하게 아마 이호 여사나 그 DJ 쪽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은 비교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호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아마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호 여사는 당당한 자기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유엔 총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뭐 국제 아동 기구에서 또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연설을 하고 주로 연설이었던 겁니다. 이호 여사가 미국을 간 거는 주로 연설입니다. 그쪽에 이러저러한 국제 뭐 아동 기구 또는 뭐 국제 보호 이런 기구들에서 초청을 하면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연설했던 것이 이호 여사가 혼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연설하고 또 이게 이호 여사의 첫 영부인 단독 외교였던 겁니다. 인도에 이제 혼자 공군 2호기, 공군 1호기가 있고 공군 2호기가 있는데 공군 2호기는 좀 작은 이제 규모입니다만 아무튼 대통령 전용기 맞습니다. 대통령 휘장 탁 찍혀 있는 그런 전용기 맞습니다. 거기를 이제 대통령 부인이 타고 갔다 온 거죠. 대통령 부인은 공식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위입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가는 곳에 동행을 하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동행자로서의 그런 예우를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대통령 부인이 헤드가 돼가지고 머리가 돼가지고 어디를 수행단을 이끌고 갔다 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정숙은 민간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를 국가가 위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갔다 왔을 때 든 4억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때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낸 것은 도종환 시인 겸 문체부 장관 이제 도종환 장관을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식 정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정식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남아 있냐면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외교부가 문재인 정권 때 문화체육관광부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인도 모디 정부로부터 연락이 온 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최고의 이 책임자가 와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공문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부 문서고 또 하나의 정부 문서는 뭐냐?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본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여기 몇 걸음 가면 여기 외교부 청사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문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 거기는 김정숙의 기억자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인도 정부로부터 받았으니 그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증거물로서의 두 가지 정부 문서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 외교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 그 정부 문서, 또 다른 하나는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본부에 보낸 외교 문서,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저기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저것도 저 사진 자체도 여러분 사진 보기 좋습니까?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저 지금 저 타지마할 궁전에 이 그림자진 걸 보면은 한 대낮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평소에도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때 지금 우리 그 청와대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 인도 쪽에서 우리 김정숙 여사님을 위하여 관광객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단독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 이것을 또 청와대가 당시 기록물에다 자랑을 또 잔뜩 해놨어요. 이것을 뭐 누구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 누가 뭐 비밀리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어땠는지 뭐 인도 정부에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밝혀낸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청와대에 그 자기 자랑질하는 그런 SNS를 보니까 저런 글 밑에다가 다 그런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저렇게 아무도 없는 관광객이 아무도 보지 않는 저런 뭐 텅 비어있는 마치 타지마을 주인이라도 한 것처럼 타지마을 여주인 같아요. 마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왔다. 그러는데 이참에 그런 초청장 좀 한번 구경 한번 합시다. 그 초청장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 초청장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대통령 기록물로 어디 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청장 한번 봅시다. 구경 한번 하고 싶네요. 모디 총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초청을 했는지 거기다 김정숙이라고 정확히 딱 찍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김정숙 이름 세 글자가 거기 딱 있는지 그 초청장 그리고 그 초청장의 그 날짜가 언젠지 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내에서 오고 간 그 외교 문서, 정부 내부 문서에도 다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만약 그 초청장이 있다면 그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는 걸로 다 결정이 나 있는데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가 굳이 대통령 부인이 가겠다고 우기니까 그래서 막 푸시를 하니까 인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초청장을 한번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측 카운터파트가 누군 줄 아세요? 외교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허왕후 기념공원 행사에 그 인도 측 주무 책임자는 인도 외교장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서 우리 사진 있었는데 송 PD 그 어제 우리 준비했던 사진 보면은 이 딱 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인도 외교장관 이쪽에는 누구? 도종환 장관 두 사람 이름이 딱 양쪽에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는 그 이름도 없어요. 기념판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인도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양국이 이 행사를 공동으로 이제 연다. 허왕후가 우리 제 김혜김 씨 선조인 김수로왕 부인이잖아요. 허왕후가. 그 인도하고 우리 관계에서 이제 그걸 큰 행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서 대표가 있는데 우리 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딱 써 있는 겁니다. 한글로도 적어놨더라고요. 인도말로 적어놓고 한글로 적어놓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와서 깜짝 놀랐소이다 라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초에 인도에를 갔다 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런데 그때 그 방문단 일행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 갔다 오면서 기내식 값으로만 6,29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제목에 6,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반올림을 하더라도 6,290만 원이니까 6,300만 원입니다. 저 제목은 6,300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계산을 해도 1인당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은 값이 174만 원. 그래서 이제 4끼를 다 먹었다고 치고 그것도 정찬으로 먹었다고 치고 그것도 김정숙 여사하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뭐 과장급 뭐 그 밑에 주임급 그 실무자로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원들. 경호원 중에서는 이제 막 입사한 그 새내기 경호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치고 김정숙 여사가 먹은 밥이나 이제 막 그 이 경호원으로 이 합류한 이제 입사 2년 차 뭐 새내기가 거기에 비행기에 탔다고 치고 그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쳐도 한 끼에 44만 원, 6,300만 원 대한항공이 결제해 줬다면서요. 청와대하고 문체부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밥 먹을 때 창문 열고 그냥 막 5만 원짜리 막 뿌리면서 다녔나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의별 얘기의 요체는 뭐냐? 설마 먹는 값으로 다 들어갔을 리는 없고 혹시 한 병에 수백만 원 한다는 초고급 와인을 특별하게 서비스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한 병에 5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을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뭐 한 병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와인을 서너 병을 마셨을까? 400만 원짜리 한 병에 4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더라도 4,300만 원이 되려면 10병을 마셔야 되는군요. 대한항공 1등석에 400만 원짜리 와인을 싣고 다닙니까? 아, 대통령 부인께서 타셨으니까 이번엔 특별히 500만 원짜리 와인을 싣도록 해. 그래서 갖고 다녔나요? 아니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돈을 쓴 다음에 그것을 마치 기내식 비용인 것처럼 합산을 해서 얹어서 결제를 한 건 아닐까요? 이러한 것이 미스테리인 겁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뭐 중후장대한 주제가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깨알 같은 진실이 궁금할 때도 많으신 겁니다. 이건 정당한 궁금증인 겁니다. 왜? 다 공인이니까. 국가 세금으로 쓴 돈이니까. 10원 한 장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우리 국민들께는 있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36명이 비행기 타는 시간, 여기서 가는 시간 7시간, 오는 시간 7시간, 15시간 동안에 6,300만 원어치를 때려 먹었다고 하니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음식으로 어떤 형태의 와인으로 그 사람들 입안으로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분명하게 일러두겠소이다. 장경태 의원, 김정숙 여사가 뭐 물려받은 뭐 재산이 많다거나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수백억 원대 뭐 수천억 원대 그런 재산가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전세기를 빌려서 그 안에서 뭐 한 병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면서 한 끼에 뭐 수백만 원짜리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오케이.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비록 5,000원,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더라도 그게 석연치 않으면 부정부패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장경태 의원. 그 비행기를 김정숙 여사가 개인 돈으로 타고 갔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안에서 먹은 6,300만 원어치 밥값이 김정숙 여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바빠요. 우리도 김정숙 여사가 무슨 밥을 먹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김정숙 여사가 아침에 설렁탕을 먹고 낮에 짜장면을 먹고 뭐 저녁에 뭐 회를 먹었는지 초밥을 먹었는지 우리 관심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금이 들어갔을 때는 국민의 혈세가 쓰여졌을 때는 그것이 100원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따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경태 의원? 뭐라고요? 아무리 비싼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부정부패는 아니지 않느냐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김정숙 여사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공군 2호기를 타고 그것도 초청장이 매우 성연치 않은 과정 속에서 오고 갔고 원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고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이고 아무리 특별자가 앞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4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그중에 2억 3천만 원을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었고 그중에 6,300만 원이 밥값으로 쓰였다고 하니 비행기 안에서 먹은 밥값만 따져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4끼인데 한 사람당 그걸 나눠봤더니 45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밥을 어떻게 먹었길래 45만 원이나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 부부 밥값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뭔가 앞으로 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자 전직 대통령 다 깝시다. 좋아. 당신네들 그렇게 얘기하겠다면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그 인도 말고 미국 갔을 때 유럽 갔을 때 그 다 깝시다. 남미에 갔을 때 체코에 갔을 때 왜 거기서 밥을 어떻게 먹었고 그때 기내식이는 다 깝시다. 아마 기록 다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이 있든지 아시아나 있든지 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깝시다. 좋아. 까보지 어떻게 한번 되는지. 지금 뭐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혹 해소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간을. 그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달했다는 USB 그 키 이제 막대한 그러니까 그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요즘 USB 그 용량 큰 거는요, 뭐 100기가 정도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영화를 아마, 영화 한 편이 한 3기가, 5기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영화, 긴 3시간짜리 영화가 20편 담길 정도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그런 USB 키가 지금 가능한지 몰라요. 최근에 나온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참 그거 쓸 때만 해도 그랬는데요. 최근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넘겼을 그 당시로 되짚어 간다고 했을 때 그 USB 키.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그 항상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도대체 뭐가 들어있니, 여기. 이제 그때 통일부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정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한 그 이 USB에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된 신경제 구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신경제 구상. 이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USB의 복사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그걸 공개해 달라 우리 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냈는데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변호사가 이걸 냈는데 최근 이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통일당에서는 이것을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남북관계 관리단을 찾아가서 그 USB 내용을 다 봤다는 거죠. 보고 나서 공개할 수 없다. 자, 공개할 수 있다 없다가 그 내용에
매우 민감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어쩌면 부적절한 더 나가면 불법적인 직권남용, 월권 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보고 이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최종 판단을 내려서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17일인가 그런 결정을 냈대요. 오늘 20일이니까 지난주. 자,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국가 기밀 들어있는 거 맞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공개하면 안 되겠는데 이제 결정 내린 거 아니겠어? 이제 이런 것이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면,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면, 에너지 협력이 담겨 있다면 그때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북한에 뭘 얼마나 어떤 규모로 퍼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때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뭐 수십조 원에 이르는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수백조 원에 이르는 뭐 그런 약속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했던 것 아닌가? 이제 그 내용이 알고 싶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과 국가 안보를 생각했을 때 절대 거기에 공개되지 말아야 될 내용까지 혹시 담겨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자유통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하고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할 때 무슨 혐의로 한 줄 아십니까?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와 이적죄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기소하는 날 방송 내려왔어요. 근데 이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왜 기소가 되고 벌까지 형까지 떨어졌는데 항소심까지 내려져 있는데도 하고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 내가? 여기 와서 하소연 저 국민들한테 하소연 저기 팬들한테 하소연하십니다. 어우 그렇네요. 그런 말 들으고 그렇네요. 네. 그래요. 형님은 거기서 다 하차 당하고 다시 당연히 하차 당하는 걸로 알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그렇죠. 이건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하차했는데 보니까 재판 중에 뭐 하고 해더라고. 뭐 곧 연락 오겠죠. 아니 연락 와도 이제 내가 삐졌기 때문에 하긴 그래요. 뭐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 사회 또는 우리 뭐 방송 이쪽에는 그 묘한 어떤 그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죠.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참 그 있어요. 네. 어떨 땐 또 무조건적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그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진영에 있었다는 누구 말할 수 있는 그 서른 사람들은 뭐 정치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해서 하차 당했다가 또 뭐 다시 또 이렇게 다 돌아와 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있고 그러는 거 하면 또 형처럼 그냥 형님 삐져서 안 봤을지 모르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보면 제가 보건데 그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비슷한 그렇죠.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은인자중 하던 김우중 씨의 팬들이 입장문을 내셨어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중 씨 거리가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 김우중 씨 거리가 있어요. 담벼락에 김우중 씨 이제 얼굴 그림도 그려놓고 거기다 김우중 씨 뭐 고맙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말도 적어놓고 그런데 그게 유명한 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김우중 씨 팬들도 그 거리에 찾아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뭐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거기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게 잘만 되면은요 연간 뭐 10만 명이 온다든가 뭐 그렇게
아무튼 수많은 그 관광객들이 또 거기를 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대구에 김광석 거리도 있잖아요. 그런 그 전국적으로 유명 연예인의 거리를 만드는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및 뺑소니, 그다음에 대리 출석 교사 이런 혐의를 지금 이제 매우 죄질이 불량하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팬클럽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경북 김천에 있는 소릿길, 김호중의 소릿길이라는 이제 길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논란에 대한 입장인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철거는 시기상조입니다. 여론에 못 이겨 소릿길을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서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김천시가 2억 원을 들여서 그 길을 이제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관광 특화 거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막이 여기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저 부분인 겁니다. 저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호중 팬클럽이 이 대목이 지금 아주 여러분과 한번 곱씹어야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조국을 말하는 거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이재명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게 매우 중요한 그 무엇 하나를 지금 툭 던져놓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적절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이재명은 안 잡아가고? 왜 조국은 안 잡아가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말이죠. 조국 사태와 이재명 사태가 그 본인들이 지금 구속수감이 되느냐 마느냐, 사법적 판단이 곧 내려지느냐 마느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느냐 마느냐, 어떻게 당 대표까지 하고 떵떵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떡하니 저떡하니 얘기를 하고 다니냐, 이런 거하고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어떤 도덕적 표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성정, 이것을 그 근본부터 허물어 버렸다는 점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 씨 잘못했죠. 나쁜 놈이죠. 술을 먹었고 핸들을 잡았고 다른 차에 부딪혔고 도망을 갔고 자기 매니저를 시켜서 대신 경찰에 나가라고 그랬고 막내 매니저한테 했다가 그 매니저가 거절하니까 자기 매니저하고 옷을 바꿔 입었고 경찰에 가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술을 석 잔밖에 안 먹었다고 그랬고 나중에 보니까 3병이나 먹었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5월 9일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20일 됐습니다. 20일. 20일 동안 김호중은 오로지 거짓말을 거듭해온 겁니다. 이랬던 자가 떳떳하게 고개를 턱 내밀고 그 팬들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재명은 어디다 두고 조국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그 집 장롱에 있는 금붙이를 훔쳐온 도둑놈도 경찰이 딱 붙잡으면 경찰을 이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재명은 왜 놔두고 조국은 왜 놔두고 징역 2년이나 날리는 조국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판사님들 계시면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런 시정 잡범들, 도둑질한 놈, 뭐 몇백만 원 사기친 놈, 운전 앞으로 말이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할 것 없습니다. 저녁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수없이 걸릴 겁니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하면은 수백 명, 수천 건씩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음주운전 단속 딱 걸려서 벌금형 내려지면 딱 그 경찰이나 또는 뭐 약식 재판 받으러 이 재판장에 가서 판사를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사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판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음주운전했다고 벌금 뭐 몇백만 원 때리셨는데 조국은 왜 안 잡아가십니까? 그때 판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게 지금 김호중 씨의 팬들 입에서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팬들 입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김호중 씨의 그 팬들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김호중 씨의 노래를 좋아하고 이제 김호중 씨하고 같이 그 자기의 어떤 감성적인 내환을 이게 쭉 진행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어제 오늘 팬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김호중 씨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왔고 아직도 김호중 씨를 아끼고 있고 김호중 씨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겠다고 10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야, 왜 조국은 저렇게 놔두고 이재명은 저렇게 놔두고 우리 호중이만 갖고 그래. 이거는요 우리 사회에 조국과 이재명이 끼치고 있는 근본적인 해악 이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큰일이 아닙니다. 이게 큰일인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그게 큰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큰일은 이게 큰일인 겁니다. 이게 진짜 큰일인 겁니다. 전 국민이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도덕적 불감증에 그냥 완전 중독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나라들이 무너졌던 것은 바로 국민의 그 어떤 성정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는 것이지 외침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그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마저 엄습하는 겁니다.